이 영입인사로 1호. 예, 박주민 의원님 몇 호시죠? 저는 꽤 좀 지나신 하여튼 그 총선 때 들어오신 그 영입인사가 두 분이 동시에 된 거가 그렇죠. 이제 가장 큰 인연인데 그때 두 분을 영입하신 게 문재인 전 대표잖아요. 네. 네. 그때 문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? 오늘이 사실은 1주년 기념일입니다, 제가. 아, 그때 입당 1주년? 입당 선언, 그렇게 일찍 하셨었나? 작년에? 네. 아무래도 12월 1호였으니까. 27일, 예. 딱 1주년이에요, 오늘. 그래서 그때 오늘 문 글도 전 대표가 올렸어요. 뭐라고 꼬셨었어요? 두 가지죠. 하나는 도와달라. 박주민 의원님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구걸 같은 야당이 어렵다. 탈당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도와달라. 이제 이런 말씀이셨고요. 특히 그 특유의 그 커다란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상당히 마음을 흔들어대는.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정의 부르짖고 범죄 그 수사하고 뭐 분석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. 근데 그게 한계가 있지 않냐. 전국을 찌르시더라고요. 범죄자 한 명 잡아서 어렵게 수사해서 한 명 잡아서 교도소 보내면 또 다른 범죄가 또 나오지 않느냐. 결국은 그 저변에 있는 사회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정치가 그걸 하는 거 아닌가. 법만 들고. 뭐 그 두 가지 완전 넘어갔죠. 기대했던 어떤 뭔가 멋있는 멘트가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시겠다고도 했었는데 예. 이걸 뒤집을 만큼의 한 방이 뭐가 있었을까.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. 뭐 무슨 막 그 드라마틱한 걸 하거나 꾸며대거나 또는 뭐 상대에게 적합한 뭐 단어나 이걸 골라와서 하거나 이런 분이 그렇죠. 절대로 아니거든요. 대단히 밋밋한 대화예요. 저랑 주고받은 것도. 근데 그냥 뭐 그 본질에 대한 것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극적인 요소 전혀 없습니다. 박 의원님한테는 저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 영입은 됐고 네. 그 프로그램에 따라 영입이 됐지만 문재인 대표님을 만나 뵙고 영입되는 건 아 그래요? 네, 그 영입 팀을 담당했던 분들에 의해서 영입이 된 케이스예요. 그때 그러면 문 대표가 직접 따로 보고 그러진 않으셨어요? 그러진 않았어요. 아, 영입되고 나서 뵌 거죠.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였어요. 왠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약간 정의당이나 조금 더 진보적인 정당에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결심하셨어요? 그때 뭐 제가 여러 차례 또 그리고 여러 경로에서 밝혔지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. 표 의원님 때나 또 제가 영입 제의를 받기 시작했을 무렵에 비슷했던 때 같은데, 그러니까 그때 뭐 12월 1일 무렵에 진짜 야당 상황이 안 좋았어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때 좀 들어와서 좀 바람을 좀 새로 뭔가 좀 혁신하는 느낌도 좀 주고 좀 그렇게 하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 말이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. 좋으니까 들어와? 너 들어오면 잘 될 거야? 라는 말을 들었으면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뭐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이나 제가 뭔가 하려는 일들이 진짜 새누리당 200석을 하게 되면 아 이게 너무 힘들어질 것 같더라 생각이 드는 상태에서 도와달라는 식으로 제의가 들어오니까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어요. 특히 이제 그때는 세월호 변호사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셔가지고 세월호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입법적으로 길바닥에서 이제 뛰어다니실 텐데. 사실 뭐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할 때 19대 때 저 맨날 가족분들 따라서 같이 회의석상에 참여해서 법률 조력을 드렸지만 드러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그쪽은 다 율사 출신들이에요. 주호영, 이왕구, 뭐 김재원 다 검사, 판사 또는 행정고시 출신 분들이세요. 근데 이분들이 변호사 같이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심지어는 뭐 복도에 나가 있으라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복도에 나가서 몇 시간 기다리다가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. 하여튼 뭐 그러면서 뭐 그 답답했던 경험들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또 제가 또 정치에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데 도움이 됐던 부분이 좀 있죠. 근데 사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잖아요. 선거할 때. 그게 또 화제가 됐었고 또 영상 우선 저부터 이야기부터 문재인 전 대표한테 왜 넘어가셨어요? 식당 하는 게 참 다 좋은데, 꽁수를 얻어먹고 다 좋은데, 가장 안 좋은 게 손님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잖아. 나 그냥 집에 있는데 누구 보자 그러면 안 봐 그러고, 뭐 안 나가면 되는데, 손님 들어오면 쫓을 수가 없잖아요. 오시는 분, 뭐 손님이니까.
뭐 빤히 알죠. 뭐 때문에 오신지. 만약에 무슨 조건을 내걸었으면은 저는 아주 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절하기가. 예, 뭐 시켜줄게. 뭐 됐다고 가시라고. 근데 저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, 어떻게 해달라, 자꾸. 아니,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? 근데, 여기 지하철, 통로가 있는데, 요 앞에 뭐 거린이 있다 봐요. 네. 한 사흘 정도 그냥 지나면, 나흘 정도 저는 미안해서라도, 뭐 다만, 뭐 500원짜리라도 1000원짜리라도 줄 것 같아. 거듭되면은 사람이 나중엔 참 공색해지고, 예. 뭐 지금 조건이- 문재인 대표와 거린과의 관계. 적선했다는 건가요, 적선? 뭐 해주세요. 뭐 주세요는 마찬가지. 뭐라고 하던가요, 와서? 야당 마음에 안 들 줄로 안다. 네.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냐. 그 강한 야당 될 수 있게 당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좀 도와주라. 왜 하필이면 나냐. 나는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왜 자꾸 힘들게 하냐. 그랬죠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계속 당내에서 헤게모니 싸움만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야당 체질로는 이번 총선, 내년 대선 아무 희망 없다고 이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신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내 분위기를 좀 바꾸고. 문재인 전 대표 의도는 그러했을 게 당연한데, 네. 본인이 그걸 어느 순간에 받아들인 거예요? 그래, 할 수 없다, 나가자, 이렇게? 아니, 그러니까 그분 눈을 한 너댓 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좀 환장합니다. 예. 아니, 거절하는 게 되게 하여 그 나쁜 짓 같아요. 아니 근데 그 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슴 같은 눈이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, 또 어떤 분은 그 눈이 무서웠다. 독수리 같은 눈이다.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말씀하시는 보지 분. 어느 쪽이세요? 아니, 사슴이에요. 아, 진짜. 진짜. 보통 이럴 경우는 이제 사모님들이 정치를 반대한단 말이죠. 아니, 반대하죠. 엄청 반대하죠. 사모님을 그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? 결국은 제가 어쩔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내 와이프한테 한번 얘기해볼게. 뭐 와이프는 당장 이혼하자 그러고. 아니, 뭘. 미쳤냐 그랬겠죠. 미쳤냐. 뭐 구속영장 들어가고 생쇼를 하더니 이제 난 식당 아줌마 시키더니 뭐. 안 돼. 근데 뭐 제가 대표님께 드린 말씀은 있고, 안 되겠습니다. 직접 설득하십시오. 아니, 문재인 대표하고 사모님하고 만났어요, 이렇게? 그럼요. 그래서 나중에 러브샷까지 했는데 뭐. 사모님은 왜 설득됐어요? 눈 때문에. 사모님이 뭘 하시던가요? 뭐라고 하면서 하자고 그러던가요? 긴 말 안 했어요. 딱 만나서 이제 일단 눈에 감전이 되고. 눈에 감전이 되고. 저한테는 별소리 다 하더니 움찔움찔 하더만은 뭐 도저히 안 되겠네요. 그 데리고 가십시오. 데리고 가십시오. 데리고 가십시오. 내가 한 26년 써보니까 괜찮은 놈입니다. 근데 허튼 데 쓰지 말고 제대로 써주세요. 예. 그러면서 러브샷 했어요. 15년 1월 달에, 1월 초에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, 그 개인적인 이유를 어떤 참 개인적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, 사실 제가 국정원에서 평생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멘탈이 강한 편입니다. 그렇죠. 멘탈이 강한 편인데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굉장히 이렇게 참 시쳇말로 참 슬펐을. 근데 대표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. 근데 그 위로를 받고 참 고마웠어요. 위로가 뭐 아주 말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.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서요. 그러면서 참 그렇게 걱정합니다. 유감입니다.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짧은 얘기였어요. 근데 제가 그때 그 위로를 받고, 내가 나중에
그 이제 주위에 있는 분한테 내가 나중에 만약에 대표님을 혹 도울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겠다. 그랬더니 조금 몇 달 있다가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. 그 친구가. 그랬더니 이 땀 닦아도 되나요? 예. 그랬더니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.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는데 참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문재인이라는 그분이 그 개인 캐릭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진솔한 분 아닙니까? 한마디로 정의하면은. 그 역시 만나도 진솔하더라고요. 말도 투박하고. 어떻게 보면 눌변에 가까울 정도로 말도 많이 안 하시고. 근데 그 이제 8월 달에 참여를 한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완곡하게 했어요. 대표님께요? 예, 대표님께 그렇다고 그때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완곡하게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.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. 아,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한번 내가 해보겠다. 그런데, 예. 왜? 아, 이 사람은 그때가 이제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. 저한테 전화했을 때가 그때 대표 선거를 놔두고 대표 선거가 2015년 2월인가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굉장히 박빙의 선거가 막 박빙에 막 그랬을 겁니다. 근데, 제가 했던 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영입하고 저를 알 정도의 사람이면 생색은 아니죠, 사실은. 그런 게 있었는데 말이지, 그때, 근데 참 말이지, 뭐, 어쩌고, 뭐, 이런 여러 얘기를 하면서, 소위 그걸 아는 체를 하거나, 뭐, 이렇게 또 좀, 이렇게 하면 생색을 내지 않습니까? 근데,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한테도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구나. 그리고 그 얘기를 담아두지 않는구나. 그러니까 본인이 일상생활인데 그걸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이런 남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할 일이 있다면 정말 주저하지 않겠다. 그러면 오히려 그때 저는 더 그걸 갖다가 사실 느꼈습니다. 영입되고 나서 뵌 거죠.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였어요. 왠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약간 정의당이나 조금 더 진보적인 정당에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결심하셨어요? 그때 뭐 제가 여러 차례 또 그리고 여러 경로에서 밝혔지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. 표 의원님 때나 또 제가 영입 제의를 받기 시작했을 무렵에 비슷했던 때 같은데, 그러니까 그때 뭐 12월 1일 무렵에 진짜 야당 상황이 안 좋았어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때 좀 들어와서 좀 바람을 좀 새로 뭔가 좀 혁신하는 느낌도 좀 주고 좀 그렇게 하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 말이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. 좋으니까 들어와? 너 들어오면 잘 될 거야? 라는 말을 들었으면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뭐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이나 제가 뭔가 하려는 일들이 진짜 새누리당 200석을 하게 되면 이게 너무 힘들어질 것 같더라. 생각이 드는 상태에서 도와달라는 식으로 제의가 들어오고. 네, 그게 또 화제가 됐었고 또 영상 우선 저부터 이야기부터 문재인 전 대표한테 왜 넘어가셨어요? 식당 하는 게 참 다 좋은데, 꽁수를 얻어먹고 다 좋은데, 가장 안 좋은 게 손님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잖아. 나 그냥 집에 있는데 누구 보자 그러면 안 봐 그러고, 안 나가면 되는데, 손님 들어오면 쫓을 수가 없잖아요. 오시는 분, 뭐 손님이니까. 뭐 빤히 알죠, 뭐 때문에 오신지. 만약에 무슨 조건을 내걸었으면은, 저는 아주 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절하기가? 예, 뭐 시켜줄게. 뭐 됐다고 가시라고. 근데, 저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, 어떻게 해달라, 자꾸. 아니,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? 근데, 여기 지하철, 통로가 있는데, 요 앞에 뭐 거린이 있다 봐요. 한 사흘 정도. 그게 한계가 있지 않냐, 전국을 찌르시더라고요. 범죄자 한 명 잡아서, 그렇게 수사해서 한 명 잡아서 교도소 보내면 또 다른 범죄가 또 나오지 않느냐. 결국은 그 저변에 있는 사회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정치가 그걸 하는 거 아닌가. 법 만들고. 그 두 가지 완전 넘어갔죠. 기대했던 어떤
뭔가 멋있는 멘트가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네. 정치를 안 하시겠다고도 했었는데 예. 이걸 뒤집을 만큼의 한 방이 뭐가 있었을까?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. 네. 뭐 무슨 막 그 드라마틱한 걸 하거나 꾸며대거나 또는 뭐 상대에게 적합한 뭐 단어나 이걸 골라와서 하거나 이런 분이 그렇죠. 절대로 아니거든요. 대단히 밋밋한 대화예요. 네. 저랑 주고받은 것도. 근데 그냥 뭐 그 본질에 대한 것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극적인 요소 전혀 없습니다. 박 의원님한테는 저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 영입은 됐고 네. 그 프로그램에 따라 영입이 됐지만 문재인 대표님을 만나뵙고 영입되는 건 아 그래요? 네, 그 영입 팀을 담당했던 분들에 의해서 영입이 된 케이스예요. 그때 그러면 문 대표가 직접 따로 보고 그러진 않으셨어요? 그러지 않았으니까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어요. 특히 이제 그때는 세월호 변호사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셔가지고 세월호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입법적으로 길바닥에서 이제 뛰어다니실 텐데 사실 뭐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할 때 19대 때 저 맨날 가족분들 따라서 같이 회의석상에 참여해서 법률 조력을 드렸지만 드러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그쪽은 다 율사 출신들이에요. 주호영, 이왕구, 뭐 김재원 다 검사, 판사 또는 행정고시 출신 분들이세요. 근데 이분들이 변호사 같이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심지어는 뭐 복도에 나가 있으라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복도에 나가서 몇 시간 기다리다가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. 하여튼 뭐 그러면서 뭐 그 답답했던 경험들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또 제가 또 정치에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됐던 부분이 좀 있죠. 근데 사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잖아요. 선거할 이 영입 인사로 1호 예, 박주민 의원님 몇 호시죠? 저는 꽤 좀 네. 지나서 하여튼 그 총선 때 들어오신 그 영입 인사가 두 분이 동시에 된 거가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가장 큰 인연인데 그때 두 분을 영입하신 게 문재인 전 대표잖아요. 네. 네. 그때 문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? 오늘이 사실은 1주년 기념일입니다. 제가 아 그때 입당 1주년. 입당 선언 한 그렇게 입당 일찍 하셨었나? 작년에? 네. 아무래도 12월 1호였으니까. 27일. 예. 딱 1주년이에요, 오늘. 그래서 그때 오늘 문 글도 전 대표가 올렸어요. 뭐라고 꼬셨었어요? 두 가지죠. 하나는 도와달라. 박주민 의원님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구걸 같은 야당이 어렵다. 탈당하고 분열하고 그게 도와달라. 이제 이런 말씀이셨고요. 특히 그 특유의 그 커다란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상당히 마음을 흔들어대는.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정의 부르짖고 범죄 그 수사하고 뭐 분석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.